같이 채우도록 할게요. 알겠지? 포인트 찝어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교과서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먼저 다루어 주는 게 있거든. 바로 뭐냐면 여기를 물질관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물질관. 물질관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에 대해서 한 생각이야. 관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가리키는 거야. 실제 실험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두 분은 고대에 사셨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일하고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와. 근데 사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요 사이에 중세시대가 있거든요. 중세시대에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 영어 지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지? 영어 독해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 탈레스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 고대 과학자는 모든 물질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를 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원소설이라고 불러줬어. 하나의 원소인 물로 되어 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제 철학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윤리도덕을 배울 때 많이 등장해. 근데 과학에 있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이론을 좀 몇 번 말했어. 과학에 대해서 그랬단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물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에다가 됐니? 이 네 가지에다가 또 다른 네 가지를 가미해서 건냉습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가미해서 다른 걸 만들 수 있어. 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사원소 변형설을 주장했어. 근데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려고 했던 게 연금술사야. 연금술사들은 다른 금속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의하면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엄청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게 연금술사. 하지만 못 만들었어. 그러다가 근현대로 들어와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과학이 발전했잖아. 보일이 드디어 무슨 개념을 발표했어? 원소라는 개념을 발표했어. 근데 보일도 원소라는 개념을 알려준 거지 실험은 안 했어. 근데 그걸 실험한 게 바로 누구야? 라부아지에야. 라부아지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시켰어. 전기분해 해가지고 중요한 게 바로 딱 여기에요. 봐봐. 물이라고 하는 건 두 번 등장했지. 그치? 두 번 등장했는데 원소라고 주장했잖아. 두 사람은. 근데 라부아지에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네. 그래서 물이 뭐가 아님을 밝혔어? 물은 원소가 아니야 라고 밝혔어. 진짜 중요해.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누가 실험했어? 라부아지가 실험했어.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여기서 암기한 걸 활용하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입니다. 그치? 그럼 H2O가 분해돼가지고 뭐하고 뭐가 된다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지. 맞아요? 이거 지금 화학 반응식이 틀렸어요. 일단 요것만 보여준 거야. 원래 맞추려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지. 됐지? 근데 봐. 이온식을 외울 때 수소이온은 뭐였지? 수소이온은 H 플러스지. 산화이온은 O2 마이너스지. 맞아? 그러면 H 플러스는 무슨 극을 좋아할까요? 플러스니까 무슨 극을 좋아할까? 마이너스 극. 점정기적 인력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끌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기체가 모여요. 알겠지?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 무슨 기체가 어떤 게 모여들까? 산화이온이 모여들겠지.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모여들어요. 여기서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기체의 양이 누가 더 많냐면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확인해? 산소 기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갔더니 다시 타올라. 산소는 도와주니까. 그런데 수소 쪽을 확인했던 이유는 꺼져가는 그 불꽃을 가져갔더니 팡 하고 터진 거야. 폭발성이 있는 게 수소거든요. 그래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네모칸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게 원소의 정의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뭐 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 게 원소야.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지금까지 118개보다 넘어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봐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 물질들이 저 118가지라고 하는 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기본 원소는 200개가 안 넘어 아직. 근데 이 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대부분 발견된 거고. 알겠지?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소가 있죠. 무슨 원소하고 무슨 원소가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소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죠. 양을 아셔야 돼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 어느 게 더 많지? 찍어봐. 발견된 것 중에 많은 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비금속이 더 많아. 금속이 많아. 낚일 뻔했어. 금속 원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있고 봐봐. 이 중에 90개는 발견. 근데 그 밖에 거는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지? 근데 여기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 논리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의문을 가져. 선생님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생겼는데 결국 못 만들었잖아. 나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러지? 근데 여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게 생긴 거야. 과학이 발전해서 가능해진 거야. 이랬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 자, 여러 가지 원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주왕복선의 원료에는? 나 지금 코가 너무 간지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연소에 사용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산소라 그랬고 철은 건축재료, 금은 창신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지금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봐봐. 핵심은 제목이 너무 중요해. 우리는 공부할 때 봐봐. 공부할 때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할 땐 제목을 먼저 봐야 돼요. 제목에 원소를 뭐 하자라고 되어 있어?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지. 그럼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꽃 반응이야. 불꽃 반응은 토치불의 겉불꽃에다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건 겉불꽃인데 무슨 원소를 확인하는 거? 포인트.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핵심은 모든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는 없어. 일부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말해봅시다. 리튬이 무슨 색이죠? 내일 만나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죠? 그렇지. 칼륨은 무슨 색이죠?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이라고 하죠. 아직도 안 외웠으면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숙제고 문제 푸는 거 숙제가 될 거야. 자, 불꽃 반응 실험은 도가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태우는 이런 그릇 같은 게 있어. 솜을 넣고 시료를 녹인 에탄올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점화기로 솜에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 색을 관찰을 할 건데 이제 다음 볼게요. 요게 일반적이에요. 학교에서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원래 이걸 자주 했었거든. 근데 안 하나 봐. 묽은 염산에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을 사용해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게 선이에요, 선. 근데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철사 같은 거야. 근데 니크롬이나 백금은 금속인데도 불꽃 반응 색이 없어요. 이랬지? 자기 색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기를 끝을 묽은 염산에 넣어주는 이유는 남아있던 이곳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 그 다음에 시료라고 하는 건 사용할 물질을 살짝 찍어. 그리고 토치불의 어디에다가 겉불꽃에다가 저렇게 살짝 가져가는 거야. 겉불꽃이 노란색이 아닌 투명한 색이거든요. 온도가 높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색깔이 나와. 그래서 이런 금속 원소의 색깔로 폭죽이 만들어지는 거야. 폭죽 팡팡 터질 때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방금 했죠? 요렇게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토치불의 어디에다가 겉불꽃에다가 넣어주는 이유는 겉불꽃의 온도가 높고 색이 없어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꽃 반응으로 모든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리튬이라고 하는 것도 빨간색이고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것도 빨간색이야. 그럼 둘 다 겉불꽃이 빨간색이지. 그러면 겉불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무슨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 거? 선 스펙트럼이죠. 선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를 다 분광기에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 스펙트럼은 금속 원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원소를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내일 봐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굵기가 달라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꽃의 반응색이 불이야. 불꽃의 반응색이 비슷해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리튬, 스트론튬, 칼슘이에요. 얘는 물질 X예요.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두껍고 여기 두껍게 있지. 두껍고 여기 아래 두꺼운 거 있어 없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두껍지. 여기 있지. 두껍지. 여기 있지. 그러면 리튬의 저 4개의 선은 여기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 리튬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스트론튬 볼게요. 스트론튬에 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겹치는 거 없지. 그치? 그럼 스트론튬은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기도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스트론튬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칼슘은 다 있지. 다 겹치지. 그래서 얘는 리튬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칼슘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 할 수 있겠죠? 10분 9페이지 제목에 드디어 이번엔 어떤 개념이야? 아까는 기본 성분인 원소를 한 거고 이번에는 원자지. 그 자리 불편하면 여기 어딘가로 옮겨도 되는데 보기 좀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원자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봐봐. 아까는 원소는 마지막에 기본 성분이라고 말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원자라고 하는 건 기본 입자라고 말해. 됐어? 그렇게 외워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 이게 원자거든요. 이게 원자인데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어.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지.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호처럼 쓰면 원자 핵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상대적 양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원자핵과 아래다 쓸게요. 또 따로 뭐 있겠지만 원자핵과 전자의 상대적 질량은 원자핵이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이 커서 상대적 질량이야. 원자핵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커서 쟤는 안 움직여 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자유로워? 전자는 질량이 있긴 한데 거의 없어. 진짜 가벼워. 잴 수가 없어.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재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볍다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되게 자유로워. 이게 전기로 이어져. 그래서 전기 부분에 자유전하, 자유전자라고 말하는 거야. 전자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해. 여기 공기 중에도 전자가 있고요. 우리 몸에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전자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어쨌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플러스 3을 띄고 있잖아.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는데 마이너스 3을 띄고 있어요. 그럼 수학 시간에 정수의 덧셈을 배우잖아요. 뿔마 그 다음에 두 개가 똑같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두 개 더해주면 얼마지? 0이지. 그게 과학에서는 정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자는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여기 이제 빈칸을 채우는 말로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는 중심에 플러스를 띄는 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정확하게는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어요. 원자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거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는 무엇이 있습니다?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다릅니다. 봐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지.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내가 이 순서로 외우라 그랬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또 써먹을 거거든. 그러면 수, 헬, 리베라고 했을 때 수소는 1번이잖아. 그럼 수소는 가운데 플러스가 1개야. 그 주변에 마이너스가 1개란 뜻이야. 하지만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니까 정전기적 중성이야. 그 다음에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3개야. 주변에 마이너스가 몇 개야? 3개야. 알겠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지만 원자마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개수는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계속 말했죠? 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봐봐. 원자핵이 엄청 커. 큰일 날 뻔했어. 원자핵은 전자의 크기보다 훨씬 커. 알겠지?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수 볼게요.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이 플러스가 10이야. 그럼 마이너스도 몇 개여야 돼? 11개여야 되는 거지. 전전기적 중성이니까. 아직은 원자야. 이온 들어간 게 아니야. 자,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 개념 외우셔야 돼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입자로 물질의 성질. 이거 꼭 들어가야 돼. 물질의 성질을 지닌 작은 입자. 이게 분자야. 성질, 물질의 성질이야.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원자들로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종류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원자들의 이루어진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H2O가 물분자지. 그런데 H2O2는 과산화수소야. 공통점 말해볼까?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예요. 과만 쓸게요. 됐어? 두 개는 공통점이 구성 원소는 같죠. 근데 결합한 비가 다르지. 수소 2개, 산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2개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분해가 됐어요.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죠.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뭐하고 뭐로 분해가 된다고? 물이라고 하는 것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됐니? 저거 지워야 돼. 나 저기 이자를 너무 남발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분해가 되면 원래 물질의 성질을 갖지 않게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똑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자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여서 분자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마지막 걸로 확인한다면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있지. 큰 거, 작은 거 두 개. 그럼 큰 거가 뭐야? 탄소지. 작은 거가 뭐야? 산소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합비를 알 수 있죠? 원소의 표현은 처음에 원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어? 라부아지에지. 라부아지에는 뭔가 도식, 그림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더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마치 한자처럼.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결국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우리 어차피 이름을 다 영어 아니면 라틴어거든. 그래서 첫 글자를 가지고 와서 쓰자. 첫 글자 대문자, 두 번째 소문자. 그래서 대문자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소문자를 쓰게 되면 소문자로 구분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베르셀리우스가.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해주는 건데 원래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따오는 거야. 해볼까요? 수소는 H, 헬륨은 진짜 헬이잖아요. 그쵸? 탄소는 C고 그럼 N이 뭐죠? 니트로젠에서 와서 질소입니다. C는 칼본이에요. 칼본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산소 O, 플로린 F,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황 S, 칼륨 K, Ca가 뭐죠? 칼슘이죠. 철은 Fe, 구리가 Cu죠. 아연 Zn, 금은 Au, 은은 Ag입니다. 됐어? 다음에 이제 분자를 표현해 볼게요. 분자는 이미 선생님이 H2O를 몇 번 보여줬어.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건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 주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써줍니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요거 보고 해볼게요. 더 간편하게 써주면 얘는 ENH3지. 수학에서 했던 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얘가 분자수라서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란 뜻이야? 2개란 뜻이죠? 그러면 원래 괄호하면 안 돼. 근데 수학처럼 만약에 계산하면 여기에 괄호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괄호해주면 N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고 H3가 몇 개란 얘기야? 2개. 그럼 H3의 의미가 뭐죠? H가 3개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전체 H의 개수는 H 3개짜리가 2배인 거니까 H는 6개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중요한 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N 하나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그럼 수소를 작은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거지. NH3.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붙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요 모습인 거야.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아래 질소 원자는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분자 한 개당이니까 한 개지. 근데 원자의 총 개수 여기에는 원자 전체 개수 N 1개, H 3개, 그럼 4개지. 4개가 2배인 거니까 전체 개수 몇 개? 8개인 거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분자 모형을 식으로 바꿔달래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써요? CO2, 암모니아는 NH3죠. 잠깐 테스트 풀어보세요. 좋아요. 봐, 이 문제는 분자식을 쓰래. 뭘 쓰래? 분자식을 쓰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혼자 존재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중학생이어가지고 원소 기호를 쓰면 안 돼요. 분자는 똑같은 것끼리 있거나 다른 거랑 같이 결합하는 상태지. 그래서 H라고 쓰면 안 돼요. 수소 분자는 H2. 질소도 2개가 있어야 돼. N2. 근데 헬륨은 혼자 있어도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물이죠? 산소도 O2죠? 과산화수소 아까 H2O2라 그랬지? 암모니아 NH3죠? 이산화탄소 CO2죠? 이건 메테인이라고 아까 하긴 했었지? 염화수소는 HCl이죠? 묽은 염산.
오존이라고 했었죠? 일산화탄소는 CO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입니다. 일단 이름은 암모니아네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12개죠. 왜 그래요? 4분자니까. 그 다음에 분자 1개를 이루는 질소는 1개인데 분자 1개를 이루는 수소는 몇 개예요? 3개죠? 3H2O예요. 물 분자가 3개입니다. 수소 원자가 총 6개고 산소 원자가 3개입니다. 1개를 이루는 거 2개, 1개죠. 이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이 2분자가 있고요. 탄소 원자가 2개고 수소 원자가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탄소는 1개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인 거죠. 1개 분자 속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5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숫자로 빨리빨리 써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염화수소입니다. 암화수소, 염화수소. 그러면 수소 원자 3개, 염소 원자 3개가 있고 각각 1개씩. 그 다음에 얘는 오존 분자고 산소 원자가 전체 12개가 있는데 1개는 3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쭉쭉 HCl, H2O, NH3, CH4, O2, O3, CO2, CO 이렇게 돼야지. 됐어? 그 다음에 중단어는 당연히 숙제로 푸셔야 되고요. 이제 이온,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지금부터는 이온이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온은 전기를 띄어요. 저거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전기를 띄니까 전기는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이지.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를 띄는 이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플러스를 띄는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하고 양이온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그럼 왜 양이온이 되었을까? 양이온이 된 이유를 알아야지. 그게 시험에 나오지. 양이온이 된 이유는 원자가 기준이에요. 그럼 다시 상기시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야.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에서 원자 핵과 전자 중에 누가 자유롭지? 그래, 원자 핵은 절대 못 움직여. 그럼 원자가 전자를 뭐 했기 때문이야?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1은 전자는 어딘가로 가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붙겠지.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원자가 전자를 뭐 하기 때문이야? 얻었기 때문이야. 이게 이 단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념이야. 저게 확실하게 암기되고 그 과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괜찮아. 나머진 활용이야 거의. 그러면 아래 봤더니 양이온은 그럼 여기 플러스를 띄는 거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띄는 건데 방금 했던 걸 식으로 나타낸 거야. 원래는 원자였어. 원래 원자인데 전자 하나가 도망갔지. 그래서 전자 하나 도망가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해볼까? 원래는 플러스 3개에 아니야 플러스로 하면 되겠다. 플러스 3개 확인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가 3개였어. 전개적으로 중성 상태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럼 플러스 3개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 전자가 2개밖에 없죠. 그럼 수학으로 해볼까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답이 뭐 나오죠? 플러스 1 나오죠. 무슨 이온 된 거야? 양이온. 그런데 1은 영어랜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Li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얻었지. 그치? 그럼 얻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면 CL이 있었어요. 원래는 CL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는데 이 CL이 전자를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럼 전자 하나 얻으니까 CL이 전기를 띠네요? 마이너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생기는 거고 음이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온의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다가 플러스나 2개 얻으면 E- 이렇게 써준다는 거지. 그리고 양이온은 이름을 그대로 활용해요. 그래서 K 플러스는 무슨 이온이야? 칼륨 이온이고 CH 플러스는 칼슘 이온인데 음이온은 화를 붙여요. 그래서 무슨 이온? 염화 이온, 황화 이온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온식 외워야 되는 거죠. 염화 이온은 Cl-고 철 이온은 Fe2+. 되게 금속은 양이온이에요. 금속이 무슨 이온이라고? 양이온이야. 금속이 아닌 게 음이온이야. 그러면 수산화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런 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다원자 이온이 암기가 어렵지. 근데 외워야지 어떡해. 그럼 수산화 이온은 OH-입니다. 얘도 거꾸로죠? 수소산소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시험에서 이걸로 판가름이 돼요. 100점을 맞는 아이와 100점을 맞지 못하는 아이가 1단원에서 판가름되는 건 사실 지금 이 부분이야. 이온의 확인이에요. 뭐의 확인이라고? 이온의 확인이에요. 자, 이번에는 전하의 확인이에요. 첫 번째. 전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갈까요? 음이온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겠지. 인력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에요. 끌려서 서로 다른 게 끌리는 거지. 그런데 이온들 중에서 물에 녹았을 때 파란색을 띠는 게 구리 이온이에요. 구리 이온만 파란색이에요. 근데 구리는 Cu2+지. 그럼 어느 극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이랬어? 그 다음에 보라색을 띠는 것은 과망간이즈산 이온인데 과망간이즈산 이온은 음이온이야. 그럼 어느 극으로 이동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 이론상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그림 보세요. 둥근 샤알레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살짝 넣었어요.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사용한 이유는 질산칼륨이 물에 있어야지만 전기가 흘러요. 질산칼륨은 칼륨이온과 질산이온이 섞인 거예요. 그럼 질산칼륨 어떻게 써요? KNO3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나누어주면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파랑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저는 파랑색이 있죠? 파랑색이 점점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파랑색을 띠는 게 무슨 이온이라서 황산구리 안에서도 구리 이온이 파랑색을 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인력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파랑색이 이동하네? 그럼 저거 CO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 거에 보라색은 없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근데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보라색은 누구 때문이야? 과망간이즈산 이온 때문이야. 그게 이름 어떻게 돼요? MnO4-야. 근데 그게 보라색이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지. 왜? 인력 때문에. 그럼 질문. 색깔이 보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 색깔을 띠는 이온을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러면 이동하고 있지만 색으로 볼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걸 알아?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얘도 이동하잖아. 근데 색이 없을 뿐인 거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얘도 이동하잖아. 단지 색이 없을 뿐인 거야. 구분해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하이라이트지. 완전 하이라이트.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앙금은요,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거고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알자이온 반응이라고 해요. 앙금을 생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알자이온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바로 갈게요. 원래는요, 이렇게 있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따로따로.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따로따로 있었고 앙금이 없었어요. 근데 두 개를 섞어버린 거야. 섞어서 한 비커에 모았더니 바닥에 이렇게 앙금이 생겼어.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있어.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마침 하얀색 앙금이 생겼어. 무슨 색 앙금? 하얀색 앙금이 생겼어. 그럼 이거는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염화은이네. 그치? 염화은은 고체로 바닥에 가라앉았어.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인 게 나머지 Na+, NO3- 인 거지.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도 똑같이 해주면 마찬가지로 노란색 앙금인 뭐가 생긴다는 거야? 아이오딘화 납이 생긴다는 거야. PbI2죠. 식으로 말하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앙금의 생성이 있습니다. 숙제로 할 수 있으면 가도 돼. 안 해오면은 주말에 무조건 남겨서 학원에서 시키는 거야. 뭐뭐 해야 돼? 카톡에 다 올렸어. 언제까지? 그것도 다 올렸어. 와, 가도 돼요. 되었을까요? 해볼까요? 양이온 이거는 Ag 그냥 플러스,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흰색 앙금. 앙금은 화살표로 아래로 내려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끔 S라는 글자 쓰거든요. 옆에다가 솔리드, 고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비온은 Pb2 플러스, 아이오딘 I 마이너스. 봐봐. Pb2 플러스 I 마이너스지. 그런데 PbI2지.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만들어야 돼. 결합하려면. 그러면 투뿔에다가 몇을 더해야 0이 돼? 2-를 더해야 되지. 근데 얘를 우리 마음대로 I2-라고 못 만들어. 그럼 얘가 몇 개면 되는 거야? 2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CA2 플러스와 CO3 2-는 CaCO3죠. 투뿔 2마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BA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가 만나면 BaSO4가 되고요. 그 다음에 CU2 플러스가 S2 마이너스를 만나면 CUS인데 검은색이죠. 색깔이 다른 건 특별히 다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지? 학교에서는 이건 공통이잖아. 여기 교재는 제일 잘 나오는 5가지만 적은 거야. 학교에선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줄 수도 있어. 알았지? 더 적을 수도 있고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렇게 반응해서 앙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알자이온 반응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되었슈? A 원자가 오른쪽이 됐더니 구멍이 2개 생겼지. 그럼 우리한텐 중요한 게 요 단원에 중요한 게 요 놈을 맞추는 거야. 원래는 동그라미였지. 근데 구멍이 2개 생겼지. 얻었다는 거야? 잃었다는 거야? 잃었다는 거지.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2자리 빠져나갔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빠져나간 2개만큼 플러스가 늘 상대적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A2 플러스. 그 다음에 원래는 B였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쪽 생성물이 되기 전에 전자가 생긴대. 그래서 얘는 얻었어. 그러면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아래 볼게요. 각각의 이름 리튬 이온이죠. 나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아래로 갈게요. 플루오린화 이온이죠. Mg2 플러스죠. 나트륨 이온이죠. S2 마이너스죠. Al3 플러스죠. 납 이온이죠. 오른쪽 구리 이온이고요. K 플러스고요. 염화 이온이고요. 칼슘 이온이고요. OH 마이너스고요. S2 마이너스고요. 얘 이름 중요해. 암모늄 이온이죠. 그 다음에 3번. 빨랐어요? 보니까 이온 암기만 하면 되겠구만. 앙금이랑. 그치? 주아는 그런 거 같고. 승아는 암금이랑 외웠어? 다시 외우면 됩니다. 시험 보는 거니까. 알겠지? 아래 내려갑니다. 각각의 개수. NA는 무엇을 어떻게 한 거야? 1은 전자가 1개. 칼슘은 1은 전자가 2개. Al3 플러스 1은 전자가 3개. 얻은 전자가 1개. 1은 전자가 2개. 얻은 전자가 2개인 거지. 쉽죠 이거? 오른쪽 앙금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인 것은 색깔을 쓰세요. 물에 녹는 건 동그라미 하시고요. 염화은 흰색이죠. 수산화 칼륨은 앙금이 없어요. 황화 구리는 검은색이죠. 황화가 섞이면 되게 검은색이야. 질산 칼륨은 없습니다. 황산 바륨은 흰색이죠. 아이오딘 화납은 노란색이죠. 색도 외워야 되고 식도 외워야 되고 외울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이온이 앙금이 되면 동그라미, 앙금이 아니면 X. 색깔도 쓸게요. 탄산칼슘은 흰색이고요. 앙금이 돼요. AgCl 염화은 흰색이고요. 앙금이 되죠. BaSO4 흰색이고요. 앙금이 돼요. 그 다음에 KCl은 없어요. MgCl도 없어요. PbI는 노란색이고요. 앙금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빨라요? 아래 거 스스로 해보세요. 보고 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위에 거 보면서 해도 돼요. 두 수용액이 반응할 때 앙금이 생성되는 거에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거에 X 하세요.